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여러분, 피임하고 계시나요? 피임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1970년, 80년 초까지 그 우리나라 가족계획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열 아들 부럽지 않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아이를 하나만 낳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게 패착이긴 했어요. 둘이 하나를 낳으면 반오르 인구가 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많은 왜 정부 지도하에 가족계획 홍보가 있었죠. 캠페인도 있었고 보건소에서도 막 나가갖고 가족계획하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한 보건소에서 나간 직원이 피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콘돔을 꼭 쓰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쓰라는 거를 자기 손에다가 이렇게 씌웠다는 거예요. 콘돔을. 이렇게 꼭 쓰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을에 아기는 계속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의 원인이 뭔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손에다가 콘돔을 이렇게 끼워갖고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피임 그러면 그 여자들에게 굉장히 더 많은 책임을 물고 있어요. 사랑을 나눈다는 건 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 남자는 좀 난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남자의 피임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남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피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가격이 싸고 쉬운 방법이죠. 콘돔이 있습니다. 콘돔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 이제 제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관수술인데 이 정관수술은 영구불임수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다가 하게 되면 풀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게 복원도 좀 어렵지만 복원되고 나서 임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관수술이든 난관수술이든 할 때는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남자들이 먹는 그 피임약, 주사 이런 방식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남성용 피임약의 개발을 애쓰고 있는데 별로 진척이 없어요. 그 이유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성용 피임 회사가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용 피임약이 나왔을 때 이제 그것을 좀 뺏길 수 있다라는 우려, 그리고 콘돔 회사의 그런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남자들이 자신의 성적인 능력을 떨어뜨려서 피임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남자 피임약을 개발한다고 해도 많이 먹을까? 이것 때문에, 시장성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살젤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주사해서 사용하는 건데 남자의 정관에다가 이거를 주사를 하면 거기에 이렇게 약간 막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관에서 이렇게 정자를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통해서 정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임률도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거하면 여자들이 IUD를 없애면 또 다시 임신이 가능한 것처럼 임신이 곧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살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이거는 이 영장류 원숭이들에게 피임 효과를 실험을 했던 건데요. 수컷 원숭이 16마리한테 바살젤을 주사하고 나서 암컷들이 있는 데에 집어넣었어요. 암컷들 한 2마리에서 9마리 정도 있는 우리에 같이 생활을 하게 했는데 2년 동안 임신된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임률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숭이들에게 실험한 것이 좀 사람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영장류의 생식기가 남자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이 원숭이들은 정액 속에 정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바살젤을 쓰면 정자수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킨대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자를 생산하는 기능을 잃는 것도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성욕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순히 정관에서 정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줘서, 그러니까 마치 정관 수술한 것처럼 그 정자를 그냥 몸속에서 흡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인데도 남자들은 자기의 어떤 그 성적인 능력이 떨어질까 봐
남자들이 잘 사용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젠다루사라고 하는 약은 먹는 피임약이에요. 먹는 남성용 피임약인데 이거는 정자의 활동성을 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99%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젊은 남자들한테 물어봐도 나이 든 남자들한테 물어봐도 정자의 활동성을 떨어뜨리는 건 먹지 않겠다라고 도리도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먹는 피임약 말고도 호르몬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8주마다 주사를 한 번 맞는데 그걸 7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56주 정도를 8주마다 주사 맞는 것을 이제 계속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정자가 많이 감소한다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이런 피임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만두면 다시 복귀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밭살질이나 혹은 이 호르몬제를 사용한 그런 피임법을 썼을 때 우울증이 생긴, 우울한 그런 증상이 생긴 남자들이 3%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이 피임약을 먹고 우울증이 생기는 확률이 3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경구용 피임약을 많이 먹는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 내 인생을 너무 고달프게 하기 때문에 겠죠. 피임을 조금 더 긴 안목으로 혹은 왜 우리 연대하는 동료의 입장에서 보면 남자들도 그 책임을 나누어지면 훨씬 더 매력 있는 남자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때요? 써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다솜이 여러분,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네요.